문제, 두 실수 A, B에 대하여 다음 같이 주어졌을 때 실수 A, B예요. 문제 주어졌죠? 실수 A, B라고. 그러니까 A와 B는 실수야. 그럴 때 B 플러스 AI의 혈례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결국은 A, B 값을 결국은 이 문제는 A, B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A와 B가 얼마입니까?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이게 실수니까 뭐 분배도 되겠네요. 여기는 A를 이렇게 이렇게 여기는 B를 이렇게 이렇게 분배합니다. 그럼 여기 분배해 봅시다. 분배하면 2A 플러스 7AI 이렇게 생겨주겠죠? B를 분배하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네? 그럼 마이너스 같이 끼고 마이너스 B를 분배한다고 생각합시다. 마이너스 B를 1에다 분배하면 마이너스 B가 되고 마이너스 B를 마이너스 5B에 분배하면 5I에 분배하면 부호는 플러스가 되고 5BI 이렇게 써지겠죠. 그게 얘도 좀 순서가 좀 안 맞아요. 실수를 먼저 써주고 허수를 뒤쪽에 써주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써도록 할게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A와 B가 어차피 실수입니다. 얘 실수라는 뜻이죠. 2에다 A를 곱하면 실수. 근데 얘는 I가 있으니까 허수. 얘는 마이너스 B. I가 없으니까 실수. 위에 문제 보면 A와 B는 실수라고 있으니까. 그럼 OBI, 얘는 허수. 그럼 얘네 둘이 이렇게 짝이 져주고 얘네 둘이 이렇게 짝이 져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짝 지어봅시다. 2A-B가 실수 부분이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로를 칠게요. 플러스 I를 빼고 앞에는 실수만 뽑아내면 여기는 7A, 여기는 플러스 5B. 그게 누구랑 같아야 되냐면 마이너스 7 플러스 1I랑 같아야 되네요. 연립반응식이야. 2A-B는 마이너스 7과 같고 얘는 얘랑 같고 얘는 얘랑 같고 7A 플러스 5B는 1과 같다. 그럼 연립하려면 여기 B에다가 5를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위식에다가 5를 곱합시다. 그럼 위식이 10A 플러스 마이너스 5B는 마이너스 35. 네, 위에 자리를 더하게 되면 얘랑 얘랑 지워지고 17A는 마이너스 34. 양변을 17로 나누게 되면 A 값은 마이너스 2가 남죠. 그럼 A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B 값 구하기 편한데 여기다 집어넣을까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넘어가면 플러스 하니까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3. 따라서 B 값은 3. 됐나요? 얘를 여기다 넣는 겁니다. 그럼 B 대신에 B의 대신에 3, A 대신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i. 여기에 켤레를 구하는 거니까 정답은 3 플러스 2i. 네, 얘가 답이 되겠네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냥 가벼운 분배와 그다음에 실수 허수를 모아주는 이런 과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네, 또 질문요? 68쪽에 10번입니다. 68쪽에 10번. 자, 이 부분. Z가 다음과 같을 때 Z제곱이 음의 실수가 되도록 하는, 여기 밑줄 칩시다. Z제곱이 음의 실수. 이걸 식으로 쓰면 이렇다. Z의 제곱이 음의 실수를 줄여서 음수로 하지 않나요? 음의 실수 줄여서 음수. 0보다 작다. 이런 뜻이네. 음수니까. 이거 우리가 복수 처음 할 때 얼핏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선생님이. 얼핏이 아니고 정확히 얘기해요. 두 번인가 한번 수업할 때마다 나누어서만 설명드렸어요. 어떤 복소수를 제곱해서 0보다 작아지는 음의 실수가 되면 이 Z는 무슨 허수다? 순허수다. 를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참고로 Z의 제곱이 0보다 크나 같으면 이 Z는 실수이다. 이것도 참고로 어떤 복소수를 제곱해서 0 이상이 되면 얘는 실수, 0보다 작아지면 얘는 그냥 허수가 아니고 순허수. I 같은 게 순허수죠.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음수가 되는.
2i 제곱하면 4i의 제곱. i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 쟤는 제곱했더니 음수가 되네. 마이너스 3i 제곱하면 마이너스를 제곱하면 어차피 플러스가 되니까 얘는 결국은 3i를 제곱한 거니까 9i 제곱이 되죠. 얘는 마이너스 9. 지금처럼 순호수일 때는 제곱하면 다 전부 다 0보다 작은 음수가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이게 순호수구나. 이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z제곱이 음의 실수 혹은 z제곱이 0보다 작은 음수. 그러면 아, z는 정체가 순호수구나. 그럼 얘가 순호수란 얘기야. 이게 순호수구나. 그럼 순호수의 조건이 뭔지를 떠올려야 되죠? 그럼 순호수는 만약 z가 실수 플러스 실수 i 이런 거로 되어 있는 복소수인데 이게 순호수가 된다는 뜻은 a는 0인데 b는 0이 되면 안 되죠. 이게 조건이었어요. a는 없어져야 돼요. 근데 b는 없어지면 안 되니까 저런 조건 a는 0, b는 0이 아니다. 그럼 이런 조건을 만들려면 이 숫자를 실수와 허수를 구분해 써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요즘 구분이 안 돼 있네. 그럼 여기도 i가 있고 얘도 i가 있잖아요. 실수 허수 구분이 안 됐으니까 복소수에서 가장 중요한 실수 허수 구분하는 그 일을 우리는 지금 여기 해야 됩니다. 그럼 k를 분배해야 되겠죠? 가로를 풀어줘야 되니까 k 마이너스 ki라고 i를 뒤쪽에 써주는 게 좋고요. 플러스 2 마이너스 i. 아, 이제 i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모으라는 얘기구나. 모읍니다. k 플러스 2는 i가 없으니까 모으고 플러스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i 이렇게 모으면 되겠네요. 됐죠? i 빼고 앞에 있는 개수들을 모았으면 자, 이제 얘가 순호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 이 조건. 순호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실수 부분이 0이 돼야 돼. 근데 얘는 0이 되면 안 돼요. 따라서 k 값은 마이너스 2. 근데 k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는 0이 안 되잖아요. 그 조금 순호수가 되겠네요. 따라서 문제에서 원하는 실수 k 값은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됩니다. 실제로 k 값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 0이 아닌 거니까 마이너스 k가 1이 아닌 상태라 따라서 k 값은 뭐만 아니면 되냐면 마이너스 1만 아니면 돼요. k가 마이너스 1이 아닌 숫자 중에 앞에 있는 실수 부분을 0 만들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 아닌 숫자 중에 앞에 있는 숫자를 0 만들 수 있는 값은 여기는 k가 마이너스 2만 답이 된다는 뜻이에요. 얘가 정답이에요. k가 마이너스 2가 주어져 있는 수를 순호수로 만든다. 되셨죠? 이거 좀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또요. 자,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이거는 이걸 기억하라고 그랬죠. i의 지수가 어떤 지수가 있어요. 더하기 i의 그 지수의 1을 더한 숫자. 더하기 i의 계속 1을 지수 더한 숫자. 다시 i의 그 지수의 계속 1을 더한 숫자. 그럼 i의 1제곱, i의 제곱, i의 세제곱, i의 4제곱. 이거는 거나 i의 13제곱, i의 14제곱, i의 15제곱, i의 16제곱 이렇게 4개씩 묶으면 전부 다 0이 됩니다. 기억하니? 그럼 얘는 결국은 i 1제곱부터 시작해서 항이 몇 개냐가 중요하고 그 항이 몇 개 안에서 4개씩 묶으면 4개씩 묶음 처리하면 몇 개의 4개짜리 가로로 묶을 수 있느냐와 중요한 거는 뭐가 남는지가 중요해요. 어차피 얘는 다 0일 거잖아. 0 더하기 0 더하기 0이니까 계속 0일 테니까 결론 이쪽이 이 문제를 푸는 핵심이라는 얘기예요. 뭐가 남느냐가 핵심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니까 항의 개수가 몇 개죠? 2019개. 1, 2, 3 이건 자연수의 개수잖아. 2019. 1부터 2019까지면 2019개. 개를 4로 나눠요. 그럼 얘는 5가 되고 20이 되고 19가 되고 0 되고 4 되고 16, 3 남네요. 그럼 이런 가로가 총 몇 개 있냐면 504개 가로가 존재한다는 얘기야. 4개씩 묶이는 가로가 총 504개 존재하고 그리고 몇 개 남아요? 3개가 남는 거예요. 그럼 문제 첫 번째 풀이는 앞에는 다 0이 됐고 끝에 3개 남는다는 얘기죠. 끝에 3개면 i의 2017제곱, i의 2018제곱, i의 2019제곱. 이걸 계산해서 답을 처리해도 괜찮아. 근데 이거보다는
이게 더 낫겠네라고 판단한 거예요. 왜 이걸 굳이 앞에서부터 쭉 묶으니까 뒤에 지수 큰 게 남아서 남는 것이 지수가 크다 보니까 숫자 계산을 또 다시 해야 되잖아. 저걸 또 다시 i의 거듭제곱이 4개마다 반복되니까 또 4로 나누어서 4의 배수 중에 나머지 1 남는지 2 남는지 3 남는지 4의 배수인지 이걸 다 따져서 또 i로 나누어서 나머지 1 남으면 i, 나머지 2 남으면 마이너스 1, 나머지 3 남으면 마이너스 i, 4의 배수로 나누어 떨어지면 그때는 1. 이 계산도 좀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 이걸 앞에서부터 묶지 말고 뒤에서부터 이렇게 4개씩 묶고 오라는 얘기야. 뒤에서부터 4개씩 묶고 오다 보니까 어쨌든 똑같이 이 가로가 총 504개가 나올 거고 그리고 3개 남을 거라는 얘기죠. 그 3개는 앞에서 3개 남겠지. i 하나 남을 테고 i 제곱 남을 테고 i 세제곱 남을 테고 이게 더 쉽지 않을까요? 답은 똑같을 겁니다. 아까 말했지만 순서는 상관 앞에서 묶냐 뒤에서 묶냐 지수가 1부터 시작하지 않아도 돼. i의 200제곱, i의 201제곱, i의 202제곱, i의 203제곱 다 더하면 0이에요. 어디서 더하냐 관계없이 4개씩만 묶으면 연속적으로 4개만 묶으면 다 0이니까 뒤에서부터 묶어서 앞에서 남기는 게 어차피 3개 남을 테니까 504개씩 묶으면 3개 남을 테니까 뒤에서 남기지 말고 앞에서 남기자. 그럼 더 훨씬 더 문제가 쉬워진다. 문제는 어차피 다 답이 0일 테니까 0, 0, 0, 0을 504번 더하면 0이고 이것만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 i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그래서 얘랑 얘랑은 지워지고 이 문제 정답은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되죠. 그렇습니다. 이게 요령껏 묶어야 그만큼 계산식이 좀 간단하지. 굳이 이렇게 어려운 길을 선택할 필요는 없어요. 이쪽이 훨씬 더 좋은 풀입니다. 이걸 쓰다면 틀렸다고 같은데 틀린 건 아니고 이렇게 쓰면 틀린 것처럼 보이죠? 틀린 건 아니고 이거는 좀 부담스럽지. 식이 좀 복잡합니다.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푸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뒤에서부터 묶자. 네.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복소수 Z를 구하시오. 이거 우리가 앞에서 문제 할 때 저번에 중요하다고 선생님 별표 치라고 했었던 그 문제입니다. 이게 왜냐면 왼쪽과 오른쪽이 서로 복소수가 서로 드무니까 복소수가 같습니다라는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A 플러스 BI랑 C 플러스 DI가 서로 같아요. 그러면 A와 C는 같고 B와 D도 같고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또 다시 말하지만 복소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실수와 어수가 구분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얘는 지금 구분이 안 되는 상태로 써져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한테는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가로를 풀어서 분배를 되는데 이제 문제는 Z가 실수가 아니고 복소수이기 때문에 이 Z 안에는 일정 부분의 허수가 포함될 수도 있어요. 복소수 안에는 실수만 있을 수도 있고 순허수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2 플러스 3i처럼 실수 허수가 같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이 Z가 실수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허수 i를 포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여기다 분배하는 거는 의미 없는 짓이라는 얘기예요. Z가 만약에 2 플러스 i였어. 이걸 여기다 분배해봐. 그럼 3 곱하기 2 플러스 i. 여기 또 허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분배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하라고 그랬냐면 지금처럼 Z를 A 플러스 BI라고 이렇게 바꿔 쓰고 그럼 Z반은 A 마이너스 BI라고 이렇게 바꿔 쓰고 이걸 식에다가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꼭 저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Z를 A 플러스 BI로 쓴다. 그럼 식을 다시 써보면 3 마이너스 I 곱하기 A 플러스 BI 다음에 더하기 5 더하기 3i는 2 플러스 7i 곱하기 A 마이너스 BI 이렇게 쓰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분배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별거 없어요. 그냥 분배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배하면 3a가 나오고요. 이렇게 분배하면 플러스 3bi가 나오고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ai가 나오고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bi 제곱인데 i 제곱은 앞에서 나온 숫자의 부를 반대로 바꾸니까 마이너스 bi 제곱 이게 플러스 b가 되는 거야. 그리고 좌변은 플러스 5 플러스 3i까지 이제 써줘야 되고 우변도 이제 분배가 되죠. 이렇게 분배하면 2a가 되고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2bi가 되고 이렇게 분배하면 플러스 7ai가 되고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7
b i 제곱이니까 i 제곱에 마이너스 1, 그 앞에 있는 마이너스 7이 플러스 7로 바뀌는 겁니다. 여기 괜찮겠어요? 자, 이제 모읍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모으시면 돼요. i 없어요. 여기다 집어넣어. i 없는 것부터. 여기 i 없어요. 여기다 집어넣어. 여기 i 없어요. 여기다 집어넣어. 더하기 이제 i가 있는 걸 모아요. 이 i가 있어요. i만 빼고 3b. 이 i가 있죠? i만 빼고 마이너스 a. 이 i가 있나요? i 빼고 플러스 3. 이렇게 쓰시면 돼요. 우변도 i 없는 것 2a. 그 다음에 플러스 7b는 i가 없죠. 그 다음에 i가 있는 것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b. 플러스 7a. i 있는 걸 모으고 i를 바깥으로 빼시면 돼요. 조금 식으면 복잡하지만 결론은 이제 끝난 겁니다. 얘랑 얘랑이 서로 같은 거예요. 3a 플러스 b 플러스 5는 2a 플러스 7b랑 같고요. 얘랑 얘랑이 같은 겁니다. 3b 마이너스 a 플러스 3은 마이너스 2b 플러스 7a랑 같아요. 이걸 정리하는 거예요. 그럼 a를 1로 넘기면 저기는 a가 남죠. 7b를 전리 넘어가면 마이너스 7b가 되니까 마이너스 6b. 5를 1로 넘기면 마이너스 5. 이런 식 하나라. 다음에 a를 아무데나 상관없는데 a를 1로 넘길게요. 그럼 7a 플러스 a가 되니까 9a가 되고 그럼 b도 1로 넘어가야 되죠. 그럼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3b니까 마이너스 5b가 되고 여기 3이 좀 남겠죠.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어디 가요? 네, 8a죠. 맞습니다. 갑자기 9a가 됐나요? 네, 8a. 네, 미안합니다. 8a. 자, 이제 개수를 맞춰야 되니까 위식에다가 9를 곱해봅시다. 위식에다 8을 곱해봅시다. 그럼 8a로 맞춰야 되니까 8a가 내려오고 여기다 8을 곱하면 마이너스 68, 48b 여기다 8을 곱하면 마이너스 40 위에서 아래를 이렇게 빼요. 이렇게 빼면 이게 얼마가 되죠? 이게 플러스로 바뀌니까 37b가 되고 빼면 네 30 플러스가 되니까 30 아니죠? 잘못 계산한 거죠? 48 마이너스인데 왜 37이야? 43b가 되고 여기는 빼기로 바뀌면 이게 플러스 바뀌니까 43이 나오네요. 따라서 b값이 1이 되겠죠. b값 1을 여기다 집어넣읍시다. 여기다. 그럼 a-6은 마이너스 5. 이게 넘어가면 a 값은 1. 네. 따라서 복소 z가 뭐였냐면 a 플러스 bi라고 썼었는데 a 값이 1, b 값이 1이니까 1 플러스 1i, 1 플러스 i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답은 z를 구하는 거니까 네, 정답은 여기는 1 플러스 i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사실 내용은 별게 없습니다. 내용은 여기가 이 문제의 핵심이죠. 이 부분. 이 부분. 여기 핵심이에요. Z 대신에 A 플러스 BI, Z바 대신에 A 마이너스 BI를 식에다 관계치가 대입한다. 그런다면 그냥 단순 계산입니다. 이렇게 잘 분배하시고 I가 없는 것끼리 모아주고 I가 있는 것끼리 모아준 다음에 좌우에 I가 없는 것끼리 좌우에 I가 있는 것끼리 서로 같다라고 해서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복수 서로 같을 조건은 이걸 말하죠. 이 부분.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저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워낙 전개하는 과정에 왼쪽에도 AB가 나오고 오른쪽도 AB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식정리가 좀 할 때 좀 정신 집중해서 잘 하시면 내용은 저게 답니다. 네, 또 질문이요. 14번도 질문이 나와야 돼, 이거 사실 이거. 14번 질문 나와야 돼. 자, 14번 합니다. 자,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의 합을 구하시오. 선생님. 여기 루트 있었고 분자에 루트 있었는데 이거 루트 하나를 모았네요. 모고 분모 거 갖다 쓰고 분자 거 갖다 쓴 다음에 바깥에 마이너스를 붙였습니다.
그럼 루트를 하나로 모은 다음에 바깥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그 케이스가 뭐예요를 물어보는 거죠. 그 케이스는 분자는 양수인데 x 플러스 3은 양수인데 x 마이너스 1은 음수인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문제에서 왜 해준다고 그랬냐면 이거 이렇게만 풀면 틀립니다. 왜 틀리냐면 분자와 분모 어딘가에 얘는 등호가 하나 붙어요. 어디 등호가 붙냐면 분자에는 등호가 붙습니다. 여기는. 그런 이유가 x 플러스 3이 만약 0이라고 쳐봐. x 플러스 3이 0이면 여기 루트 0이 된다는 뜻이죠. 그럼 뭐고? x 마이너스 1분의 이게 0이 되고 앞에 음수를 붙였어요. 좌변은 분자가 0이니까 0이죠. 우변도 분자가 0이니까 0이에요. 근데 0은 플러스로 붙이나 마이너스 붙이나 어차피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럼 분자가 0이 돼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분모는 0이 되면 안 되죠. 분모에 0이 오면 이 수는 수로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분자는 0이 돼도 되는데 분모는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위에 있는 분자에는 등호가 붙고 밑에 있는 분모에는 등호가 안 붙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정수의 개수가 달라지고 개수가 달라지면 그 정수에 포함되어 있는 숫자 하나가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등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그럼 연립부등식을 푸는 거죠. 위에 있는 거는 x 3을 넘기면 마이너스 3보다 커나고 밑에 있는 거는 x가 1보다 작다예요. 그럼 수직선을 그려놓고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3보다는 커나갔다. 색칠하고 오른쪽 1보다는 색칠하지 않고 작다. 겹치는 범위 여기 안에 있는 정수값 x를 찾는 거니까 x는 마이너스 3 더하기 마이너스 2 지금 합을 구하는 거죠. 합 마이너스 1 더하기 0 더하기 1까지 안 되죠. 0까지만 여기까지만 그럼 계산해보니 정답은 마이너스 6 x의 합은 마이너스 6이 된다. 알겠죠? 이런 것도 그렇게 보면 마찬가지야. 선생님 루트 a와 루트 b를 곱했더니 마이너스 루트 ab가 되는 거는 그러면 a가 음수 b가 음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등호가 붙는 건가요? 네, 원래는 붙는 겁니다. 원래는 붙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공부할 때는 등호를 안 넣었었죠? 그거는 양은만 구분해서 AB가 양인지 민지만 구분하면 되기 때문에 뭐 그때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정수의 개수를 구하고 그 정수의 개수에서 구해지는 정수의 합을 구하는 문제들 이런 거죠. 이런 걸 때는 등호를 붙여줘야 됩니다. 근데 얘는 왜 둘 다 붙죠? 어차피 루트 0, 루트 0 여기도 마이너스 루트 0 0과 마이너스 0은 서로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둘 다 0이어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분자가 0인 거는 상관이 없지만 분모가 0이 되면 이 수가 수로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분모는 0이 될 수 없다. 이거 은근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리고 설화고등학교 이번에 그 학교 중간고사에 이게 나왔었어요. 이 문제가.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아셨죠? 단순히 양은만 구분하는 거라면 이게 양인지 민지만 알면 돼. 그러면 굳이 등호까지는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정수가 될 수 있는 개수 뭐 그 정수의 합 이렇게 구체적으로 몇 개냐 그걸 다 더하면 얼마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값을 물어보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등호를 꼭 붙여서 곱일 때는 둘 다 등호가 붙고 분수식으로 표현될 때는 분자만 붙이고 분모는 붙이지 않습니다. 그거만 좀 주의해서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알고 맞추신 분이 거의 없을 텐데 질문 안 하네. 또 혹시 질문해야 될 문제. 오늘은 진도를 몇 창은 안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애매하다 싶으면 다 질문해. 괜찮으니까. 무리하게 오늘 지금 진도 나갈 생각은 없습니다. 67쪽에 4번. 뭔가 좀 애매하다 싶으면 다 질문해. 뭐 답은 맞았는데 요 설명 다시 한번 정확히 듣고 싶다. 그럼 질문해. 다음 복소수에 대하여 z분의 1 플러스 z 플러스 z바분의 1 마이너스 z바가 p분의 q와 같을 때 p 플러스 q 값을 계산하시랍니다. 이게 방법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일단 z가 2 마이너스 9y이고 z바는 혈례죠? 2 플러스 9y예요. 첫 번째 방법은 저 숫자들을 직접 대입해서
직접 대입한 후에 그냥 계산하시는 겁니다. 필요하면 실수 매하시고, 뭐 덧셈 하시고, 뭐 통분 하시고, 이렇게. 필요하면 이제 계산, 그걸 하는 건데, 어, 얘는 두 번째 방법을 잠깐 써볼게요. 미리 대입하지 말고, 얘랑 얘랑 일단 붙여볼게요. 제가 지금은 분수잖아. 분수와 분수의 덧셈이니까 통분시키는 겁니다. 여기는 Z, 여기는 Z바. 같은 분모 아니죠? 그럼 둘을 곱한 것으로 이렇게 통분하지 않나요? 이렇게 곱한 것으로. 그럼 여기는 Z바가 곱해져야 되고, 그럼 여기도 분자에 Z바를 곱해야 되고, 얘는 Z를 곱해야 되고, 그럼 여기는 분자에도 Z를 곱해야 되고, 분배하면 Z바 플러스 Z 곱하기 Z바. 얘도 플러스죠? 플러스 분배하면 Z 마이너스 Z 곱하기 Z바. 이게 지워지네. 그치? 계산이 간단해진 거야. 미리 대입해서 아마 풀었으면 더 복잡했을 겁니다. 딱 눈치껏, 이거 지워지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대입하자고 먼저 식을 정리한 다음에 대입하는 게 어떨까? 네, 식을 정리해봤더니 얘는 Z 곱하기 Z바 분의 Z 플러스 Z바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써주면 이쁠 것 같아요. 남은 건 이제 숫자 대입이에요. 이거 선생님 저번에 외우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외우라고 하지 않았나요? 켤레끼리 곱하면 A 플러스 BI 곱하기 Z바니까 A 마이너스 BI죠. 켤레끼리 곱하면 실수부의 제곱 플러스 허수부의 제곱. 이거 괜히 외우라는 거 아니다. 정말 자주 나오는 계산법이야. 근데 그때마다 너 저렇게 거기다 숫자 집어넣고 이거를 이렇게 숫자 집어넣고 2-9i 곱하기 2 플러스 9i 이걸 이렇게 일일이 다 분배하고 있을래 이렇게? 생각보다 너무 자주 나온다고. 그냥 빨리 외우는 게 나아. 실수분은 2, 허수분은 9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9일 수도 있지. 근데 상관없어. 어차피 제곱하면 다 똑같은 거니까. 그냥 2의 제곱 더하기 9의 제곱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은 더하는 거는 더하는 거 어렵겠습니까? 이거 더하면 되지. 그럼 얘랑 얘랑 지워질 거 아니야. 4 남네. 분모 4 플러스 81분의 4. 정답은 85분의 4. 그래서 P값 이게 더 이상 약분이 안 되죠? 그래서 얘가 Q값, 얘가 P 반대인가요? 네, 얘가 P값, 얘가 Q값 이렇게 A값, B값, P값과 Q값이 이렇게 나눠져요. 그렇죠? 처음처럼 1번처럼 직접 대입해서 계산해야 돼요. 근데 이 문제는 직접 돼서 계산을 하다 보면 얘처럼 미리 지워질 걸 생각 못하고 그냥 저걸 다 분배하느라고 오히려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는 거죠. 근데 VR의 분모 문제 형태를 보니까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뭔가 분배하면 지워질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식을 정리한 다음에 나중에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한 다음에 대입하는 게 훨씬 이 문제는 유리하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또 질문요. 5번 같은 거 괜찮아요? 5번. 괜찮아? 해봐. 이것도 중요하니까 해봅시다. 복소수 알파와 베타에 대하여 복수수가 두 개야. 알파도 실수와 허수가 있는 A 플러스 BI라는 복수수. 베타는 예를 든다면 C 플러스 DI라는 복사수. 그러니까 각각이 둘 다 복수수인데 지금 단하고 보이고 위에 줄쳐놓은 거는 이제 켤레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 알파가 실수이면 예를 들어 알파가 실수래잖아. 실수라고? 어떤 게 실수지? 이런 게 실수잖아요. 아이 없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예를 들으세요. 알파가 실수이면 그럼 알파 반은? 원래 이게 2란 얘기는 2 플러스 영하이잖아. 그럼 켤레 복소수는 2 마이너스 영하인데 플러스 0이나 마이너스 0이나 어차피 답이 똑같지 않나요? 무슨 말이죠? 알파가 실수이면 그 알파의 켤레를 취해도 답이 서로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틀렸잖아. 알파바가 2인데 알파도 2고 그럼 두 수는 서로 같은 거지 어느 한쪽의 부호를 마이너스로 바꿀 필요는 없는 거니까 기억은 틀린 겁니다. 니은 알파와 베타바가 서로 같으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알파가
예를 들어 알파를 a 플러스 bi라고 둡시다. 베타가? 베타가 뭔지 모르겠어요. c 플러스 di라고 둡시다. 모르니까. 근데 베타 반은 c 마이너스 di가 되겠다. 책에서는 알파와 얘랑 베타바 얘가 서로 같다네? 그 식을 세우면 되지 뭐. a 플러스 bi와 c 마이너스 di가 서로 같아요. 그럼 따라서 당연히 a는 c랑 같을 테고 b는 마이너스 d랑 같겠지요. 그렇지? 그럼 우리가 정리해서 쓸 수 있는 건 뭐냐면 알파를 만약에 a 플러스 bi라고 두면 베타는 a와 c가 서로 같잖아요. 원래는 c 값 대신에 a를 써도 된다는 얘기야. a. 그 다음에 여기 있는 d 값은 마이너스 b랑 같으니까 여기 있는 d 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b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b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알파고 알고 보면 얘가 베타였다는 뜻이에요. 됐니? 근데 이 말이 있잖아요. 베타와 알파 반은 서로 같으냐? 아니, 베타와 알파 반은 서로 같으냐? 베타는 a-b야. 알파 반은 a 플러스 bi의 켤레를 취한 거잖아요. 그치? 알파 반이니까 a-b야. 서로 같네. 켤레는 허수의 부호만 반대로 바꾸는 거니까 이해는 그래서 맞는다면. 근데 사실 니은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이렇게까지 사진을 할 필요 없어. 왜죠? 아주 쉽게 푸는 방법이 있거든요. 잘 봐. 잘 봐야 돼. 2 플러스 하나에 2 플러스 하나에 둘은 같은 복소수지. 당연하잖아. 2 플러스 하나에 2차 나왔지. 근데 내가 이쪽에다 켤레를 취하면 이쪽에도 똑같이 켤레를 취하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같아져요. 2 마이너스 3i, 얘 2 마이너스 3i. 둘이 같잖아. 뭘 뜻하는 거냐면 좌변의 켤레를 취하면 우변의 켤레를 취했을 때 원래 있는 등식은 똑같이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문제 씁니다. 알파와 베타 바가 서로 같지. 그러면 내가 이 알파에 이렇게 켤레를 붙여. 그리고 저 오른쪽에 있던 같았었던 베타 바에 또 이렇게 켤레를 붙여. 그래도 서로 같다고. 원래 같은 숫자에 둘 다 켤레를 같이 붙이잖아? 원래 같은데 둘 다 켤레 갖다 붙이면 당연히 같겠지. 허수부의 부가 서로 반대로 바뀌었는데 똑같이 바뀌었으니까. 이 말 이해합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원래 같은 숫자야. 아까 말한 여기 2 플러스 3i. 얘도 2 플러스 3i. 여기 켤레를 붙여. 2 마이너스 3i. 너도 켤레 붙여. 2 마이너스 3i. 서로 같아진다. 됐어요? 이렇게 한 겁니다. 둘이 서로 같네? 둘이 서로 같으면 켤레를 취해도 양쪽에 똑같이 켤레를 취해도 서로 같아. 근데 봐봐. 좌변은 알파 바가 됐죠. 우변은 베타 바의 바야. 베타 바의 바면 켤레를 취하는데 또 켤레를 취하면 없어지겠죠. 2 플러스 3i에 켤레를 취하면 2 마이너스 3i. 또다시 켤레를 취하면 2 플러스 3i. 처음과 똑같아지잖아. 켤레 두 개 붙으면 이렇게 두 개는 없어지고 그냥 베타가 남는 거야. 여기 밑에는 알파와 베타바가 서로 같으면 베타는 알파바랑 같다. 알파와 베타바가 같으면 베타는 알파바랑 같다. 맞는 말이잖아.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근데 복잡하게 할 필요 없는 걸 왜 보여주셨나요? 저게 정석적 방법이긴 하니까. 그래서 보여드린 겁니다. 저렇게 A 플러스 BI와 C 플러스 DI 문자를 여러 개 배열하는 것들 여러분들 불편할 수도 있는데 저렇게 해서 A, B의 관계 그 다음에 AC의 관계, BD의 관계를 서로 따지면서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아니면 식 자체를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서 풀 수도 있다. 됐니?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디귿은 지금 한 대로 해봐. 알파 바 플러스 베타 바가 0이야. 근데 내가 여기다가
켤레를 취해. 그 우변도 켤레를 취해주면 서로 같은 거야. 맞아? 맞니? 그럼 좌변은 뭐가 되니? 알파 바의 바면 그냥 알파가 되고 베타 바의 바면 그냥 베타가 되는 거잖아. 둘을 더한 다음에 0의 바. 0은 0 플러스 0i인데 그 0i의 부호를 반대로 바꾸니까 0 마이너스 0i잖아. 0 마이너스 0i는 0이죠. 실수의 켤레를 취하면 그냥 그 실수야. 1의 켤레 1, 2의 켤레 2. 아셨죠? 0. 맞는 말이네. 알파바 플러스 베타바 0이 되면 알파바 플러스 베타바가 0이 되면 알파 플러스 베타도 0이 된다. 이거 맞는 말. 정답은 니은 디귿이 맞는 말이 된다. z가 다음과 같고 z 세제곱 더하기 z 바의 세제곱 값을 구하랍니다. 자, 이게 그냥 숫자를 대입하기에는 이거 세제곱 하셔야 됩니다. 그럼 루트 3 플러스 2i를 3번 곱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건 좀 선생님 3번 곱하기 뭐 하면 그냥 뭐 어떻게 하죠? 하다 보니까 얼핏 3번 곱하기는 좀 그런데 안 되면 하겠지만 그래도 3번 곱하고 직접 3번 곱하는 방법 말고는 딴 건 없을까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거 두 가지씩 있었죠? 3차 더하기 3차는 a 더하기 b의 전체 세제곱 플러스 3에 마이너스 붙고 3 내려오고 앞뒤 곱해주고 가로 a 플러스 b 그대로 복사해 쓰고 곱셈곱식 변형이었어요. 3차식에 대한 곱셈곱식 변형. 아니면 인수분해 3차 떼고 a 플러스 b 한 다음에 인수분해니까 바로 이어서 곱해야 되죠. 앞에 수의 제곱 앞뒤 곱한 값의 부호 반대 끝에 거 제곱의 합 이렇게 됐네. 근데 아무래도 이 문제도 여기가 좀 더 포인트가 좋아 보여요. 이 포인트로 합곱만 알면 되는 이런 걸로. 그럼 적분에 맞추게 되면 z 세제곱 플러스 z 바의 세제곱은 z 플러스 z 바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 z 곱하기 z 바 가로 z 플러스 z 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미리 계산하는 거지. z 값이 루트 3 플러스 2i고 z 바의 값이 루트 3 마이너스 2i니까 일단 얘네들을 더한 값 z 플러스 z 바는 여기는 플러스 2i와 마이너스 2i가 없어지겠죠? 그리고 뭐가 남나요? 얘네들이 덧셈이 나니까 2루트 3이 돼요. 그 다음에 필요한 건 곱입니다. z 곱하기 z바. 누차 말하지만 켤레끼리 곱하면 실수부의 또 나오잖아. 실수부의 제곱 플러스 허수부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된다고. 쌤 허수부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그게 뭐 중요해. 어차피 제곱하면 다 똑같으니까 그냥 쉬운 숫자인 2에다 맞춰놓고 하시면 돼요. 왜냐면 3 플러스 4 7 이걸 여기다 이제 집어넣는 거죠. z 플러스 z바 2루트 3 2루트 3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z 곱하기 z바 이게 7이었죠. 7 가로는 곱하기잖아. 곱하기 z 플러스 z바 이거 2루트 3 그럼 다 정리된 것 같아요. 2를 3번 곱하면 8이 되고 곱하기 루트 3을 3번 곱하면 3루트 3이 되죠. 루트 3, 루트 3, 루트 3 그치? 3루트 3 그럼 얘는 마이너스 3, 6, 2, 3은 6에 7을 곱하면 42 루트 3 이게 24 루트 3 마이너스 42 루트 3이니까 따라서 최종 정답은 마이너스 18 네,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18 루트 3 네, 저런 식으로 정리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직접 대입하기는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배웠던 곱셈 공식을 이용하면서 이렇게 푸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배운 것도 연습도 할 겸 풀이도 좀 더 최소한 단순하게 합곱만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단순한 풀이가 아닐까라고 생각해봅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네, 질문을 또 잘 정리했다가 다음 시간에 추가로 또 질문하시는 걸로 하고. 자, 수고 많으셨어요.